자, 우리 경제학을 짱 잘하게 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시험에 이건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경제학의 두 거인, 바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가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진짜 재밌을 거니까요. 오늘 집중 바짝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경기가 막 안 좋을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거,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막 쓰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이 질문 하나에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는 정말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거든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두 학파가 애초에 뭘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 핵심 과정을 비교해 볼 거고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재정정책, 그리고 셋째,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총정리해드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전달할게요.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선수 소개부터 해야겠죠.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가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그들의 생각의 뿌리, 바로 기본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얘네가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학파가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냐? 그 시작이 바로 이 그래프에 대한 가정이에요. 자, 먼저 LM 곡선부터 볼까요? 이게 뭐냐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선인데 고전학파는요, 이 LM 곡선이 수직이라고 딱 못 박아요. 왜? 돈은 말이야, 오직 물건 살 때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소득, 즉 Y가 늘어야만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죠.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어때요? LM 곡선이 수평이라고 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 바로 유동성 함정을 생각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자율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제 채권 사면 무조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이 생겨도 투자는 무슨 그냥 다 현금으로 꽉 쥐고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작점의 차이가 나중에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돈을 팍팍 쓰는 재정정책. 과연 이 정책의 효과를 두고 두 학파가 어떻게 한판 붙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고전학파의 주장,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봤자 국민소득, 즉 Y는 단 1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정부가 돈을 쓰는데 어떻게 소득이 안 늘어날 수가 있죠?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완전한 구축 효과라는 것 때문이에요. 구축,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돈을 쓰려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 당연히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자율이 오르겠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자 비싸서 투자 못하겠다 하면서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 고전학파는 정부가 쓴 돈만큼, 정확히 그만큼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고 본 겁니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총 수요는 그대로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LM 곡선이 저렇게 수직으로 떡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한 발짝도 못 가고 그냥 위로만 쭉 올라가 버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국민소득 Y는 처음 수준인 Y0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이자율 R만 R1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출이 민간 투자를 그냥 밀어내고 그 자리를 쏙 차지해버린 거죠. 경제 전체의 파이는 전혀 커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완전한 구축 효과입니다. 자, 이때 케인즈 학파가 반격에 나섭니다. 무슨 소리? 특히 경제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땐 정부가 돈을 써주는 재정정책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죠. 와, 고전학파랑은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케인즈 학파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극심한 불황 상태에 주목했어요. 이때는 LM 곡선이 수평이라고 봤죠. 이자율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는 떨어질 데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려도, 즉 재정정책을 써도 이자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안 오르니 민간 투자가 줄어들 일도 없겠죠? 즉 구축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인 구간에서
정부가 돈을 써서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쫙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 R은 그대로인데 국민소득 Y만 Y0에서 Y1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구축 효과가 전혀 없이 정부가 쓴 돈이 그대로 순수하게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순간인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르죠? 자, 1라운드 정말 흥미진진했죠.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 주제입니다. 과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전학파, 이번에도 아주 강력합니다.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대봤자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주고 오직 물가만 들썩이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폐의 중립성입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별표 5개 치세요. 고전학파는 돈이라는 건 그냥 경제 위에 덮인 베일 같은 거라고 봤어요.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통화량을 2배로 늘리면 그냥 모든 물건값과 월급이 딱 2배 오를 뿐 우리가 만드는 생산량이나 일자리 같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래프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요. 그럼 1단계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수요 AD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고전학파의 중요한 가정이 뭐였죠? 총공급 AS 곡선이 수직이라는 거. 즉, 우리 경제는 이미 풀가동 중이라 생산량을 더 늘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2단계 늘어난 수요는 갈 데가 없어서 오직 물가, P를 올리는 쪽으로만 작용합니다. 자, 마지막 3단계가 핵심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가진 돈의 진짜 가치, 즉 실질 통화량 MP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바로 이 효과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던 LM 곡선이 스르륵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최종 결과는요. 생산량은 그대로, 이자율도 그대로, 그런데 물가만 잔뜩 오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번엔 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좀 재밌어요. 케인즈 학파도 특정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바로 1라운드에서 봤던 그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말이죠. 유동성 함정에 한번 빠지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죠. LM 곡선이 수평인 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니 수평선이 오른쪽으로 가봤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냥 똑같은 수평선일 뿐이에요. 즉 이자율 R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야 기업들이 돈 빌리기 써졌네 하면서 투자를 늘릴 텐데 그럴 일이 없으니 투자도 그대로, 결국 국민소득 Y도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이런 불황기에는 통화정책 말고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거인의 아주 그냥 치열했던 1, 2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신 없으셨죠? 괜찮아요. 이제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할 최종 결론만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응원 메시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 다 정리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고전학파한테 재정정책은 완전 구축 때문에 효과 꽝, 통화정책은 화폐의 중립성 때문에 물가만 올리니까 이것도 효과 꽝.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재정정책은 매우 효과적, 통화정책은 그 유동성 함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 핵심 결론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이거 진짜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싶고 어렵고 지칠 때가 많죠? 저도 다 알아요. 근데요, 오늘 이렇게 진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끝까지 저랑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발 절대 포기하지만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경제학이라는 산 반드시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같이 뛸게요. 진짜로. 힘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용 공부하다가 이게 뭐였지?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더 깊게 파고들고 싶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돼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Q&A 자료들이 보물처럼 쌓여 있고요. 같이 으쌰으쌰 공부하는 멋진 스터디 멤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능력 있고 세상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도 항상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